자,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요점 정리를 선생님이랑 빠르게 살펴보고 나서 여러분끼리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1번 소제목 보세요. 시의 개념입니다. 시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거를 표현하는 게 시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율은 다른 말로 하면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들이 뭘로 쉽게 바뀌냐? 노래로 쉽게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시의 특징, 짧다. 이 말인즉슨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시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의 종류를 크게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형식에 따라서 정형시를 보겠습니다. 뜻이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정해진 형식에 맞춰 쓴 시가 정형시입니다. 요즘 시는 거의 정형시가 아니고요. 옛날 시가 대부분 정형시입니다. 옛날 시라고 써놓으세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던 시조가 대표적인 정형시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은 거 보이시죠? 자유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시고요. 대부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현대시는 모두 자유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산문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산문을 쉬운 말로 하면 줄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의 모양,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덩어리가 지어진 요런 모양이 아니라 가끔씩은 어떤 시를 보게 될 거냐? 줄글로 문장으로 쫙쫙쫙 이어지는 요렇게 생긴 시를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서정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서정시에 서정이라는 거 보이죠? 서정 쉬운 말로 하면 감정입니다. 감정이 듬뿍 담겨 있는 걸 서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는 사람의 마음, 뭔가 기쁨, 슬픔, 사랑, 이별, 인내, 헌신, 고마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쉽게 만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봅시다. 서사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시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러면 서사시입니다. 그 다음 극시 역시 이름에 담겨 있죠. 연극 대본처럼 생긴 애들 가끔 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제목 3번 시의 3요소입니다. 중요하다고 별표 쳐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운율입니다. 위에서도 나왔었죠.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 음악적인 요소입니다. 힙합이나 랩처럼 막 우와 라임 쩐다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들에는 반복을 통한 음악적인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상입니다. 심상이라는 것은요. 요거 마음심의 모양상이에요. 시를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땡땡적 심상 이렇게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주제입니다.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곧 주제입니다.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주제, 운심주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 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요 세 가지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소제목 4번 시적 화자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똑같은 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표시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말하느니, 그 다음 서정적 자, 시적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랑요? 시적 화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시적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여기 인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동물이나 사물도 될 수 있어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시에 나는, 내가, 나의 이런 말이 드러나 있으면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없으면 드러나 있지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인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에 내가, 나의 막 이런 말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내가 곧 시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캐릭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내가 시에서 말하고 싶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해줍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줍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냥 시에 대한 모든 것을 시적 화자를 통해서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시의 어조입니다. 어조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해서 말투입니다. 말투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누구의 말투? 시적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입니다. 자, 옆에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어조는 화자의 나이, 성별,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투 역시 마찬가지죠. 성격에 따라서 말투도 다르죠. 그 다음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심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도 말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애 앞에서의 그 말투랑 내가 지금 사춘기가 막 그 기분이 올라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짜증낼 때 말투 다르죠. 그렇죠? 따라서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나 심리나 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조 한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혼잣말 하듯이 말하는 그런 말투를 우리가 독백적 어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지금 결심했어. 그래서 그걸 나타낼 때 의지적 어조, 결연한 말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념 6번 시어입니다. 시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시에 사용된 언어, 단어나 시 구절 이런 거를 우리가 시어라고 합니다. 시어의 특징은요. 일상적인 언어랑은 약간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사과다 하면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사과를 가리키는 거죠. 지시적입니다. 그리고 사과라고 했을 때 무슨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빨갛고 맛있고 새콤한 그 과일을 가리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는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형광펜 하나 표시를 할 건데요. 함축적인 의미라는 데다가 개념 용어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함축적 의미. 함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속에 간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인이 어떤 의미를 담아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적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펑펑펑펑 내리는 눈 있죠? 이 눈을 가지고 어떤 시인은 나는 이거는 너무 춥고 힘들어 시련과 고난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너무 따뜻하고 예뻐. 나는 이거에서 사랑이 느껴져. 사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이 시의 상황을 파악해서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자, 시어의 기능 보겠습니다. 시인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되고 배열되어서 리듬감, 곧 운율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시어는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냅니다. 당연한 말들입니다. 시어는 머릿속에 대상의 모습이나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자기 느낌을,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어를 선택해서 시에다 쓰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 운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형률과 내재율입니다. 이 용어에서 아마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외형률이라는 건요. 규칙적인 거예요. 규칙적인 게 겉으로 바깥 외자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줄이 쭉 써 있는데 이게 세 글자, 네 글자로 딱딱 계속 나눠지네. 이런 거. 아니면 한 줄이 하나, 둘, 세 덩어리로 계속 나눠지네. 이런 규칙이 발견되는 게 외형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에는 요즘 우리가 보는 시에는 내재율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유시기 때문이죠. 시의 겉에 운율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시어나 행이나 연이나 작품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운율입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중요하면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요거를 쭉 보세요. 뭐가 딱 보입니까? 운율 형성하는 요소에서 반복이죠, 반복. 뭔가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운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반복되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한번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앞으로 시를 읽을 때 시를 읽는 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운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꽃피는 3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읽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이거 초등학생이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읽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자, 여기까지 7글자. 그리고 여기 5글자. 그다음에 여기 7글자, 5글자. 요런 거 반복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음보 반복인데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음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알아놔야 됩니다. 음보가 뭐냐면요. 호흡으로 적어 놓으세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나눠지는 말의 덩어리. 이게 음보입니다. 자,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말의 덩어리.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게 있죠? 세 덩어리입니다. 한 줄에 하나, 둘, 셋.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요런 거를 우리가 세 덩어리로 나눠질 때 사음음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같거나 비슷한 소리인데요. 이때 소리라는 거는 되게 잘게 나눠진 어떤 자음, 모음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옆에 예시를 보면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뭐가 많이 나와요? 기역이랑 리을 소리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 4번. 같은 시어나 식구 반복 가장 많이 나오고 기본적인 겁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해. 그리고 해야 솟아라라는 말 자체가 또 반복되고 있죠. 5번입니다.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 그 다음 6번도 같이 묶어서 볼게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이거 두 개는 조금 비슷한 감이 있는데요. 일정한 위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요 행이 끝나는 부분 있죠? 거기에 애가 나오고 있죠. 일정한 위치.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는 알아라는 게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6번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요. 자, 어떠한 고양이의 무엇에 어떠한 고양이의 무엇에 여기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봄에 무엇이 무엇해라. 어떠한 봄에 무엇이 무엇해라. 요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의성어나 의태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흉내내는 말인데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의성어고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의태어입니다. 요런 거는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사용되어도 바로 운율이 형성된다 봅니다. 흑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시의 개념부터 운율까지 중요한 개념들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